두 번째 시간은 다단성 모델의 분만 시간과 사산의 관계에 대해서 김정희 수의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분만 시간 역시도 사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유드릴 내용은 이 다단성 모델의 분만 시간과 사산과의 연관성입니다. 이 농장은 총 산자 수가 14.6두인 농장에서 산차별로 분만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분만 시간의 측정 기준은 첫 자돈이 나온 시점부터 마지막 자돈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적인 분만 시간은 3시간 13분으로 총 산자수는 14.6두로 나타났고 평균 사산도수는 0.8두 나왔습니다. 이 개체별로 모든 시간의 최대값은 8시간까지 나타나는 돼지가 있었고 최소값은 40분으로 40분 만에 분만을 끝낸 모돈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산차별 분만 시간을 보면 1산차의 경우에는 2시간 26분, 2산차는 2시간 58분, 3산차는 3시간 8분, 4산차는 3시간 45분으로 산차별로 분만 시간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산자수 부분을 보면 3산에서 4산까지는 산자수가 0.7두 정도 감소하는데 분만 시간은 40분 이상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차에 따라서도 분만 시간이 산자수가 떨어지더라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산도수 역시도 분만 시간의 증가에 따라 1산차는 0.5두, 2산차는 0.7두, 3산차는 0.6두, 4산차는 0.9두로 이 산차가 증감에 따라 사산도수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자수에 따른 분만 시간입니다. 산자수가 당연히 증감에 따라 평균 분만 시간은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9두 이하인 모돈에서는 2시간 38분, 20두 이상 분만한 모돈에서는 3시간 31분으로 1시간 이상 정도 차이가 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임신 일수별 분만 시간을 보시면 임신 일수별로는 분만 시간이 평균적으로 3시간 20분 정도에서 3시간에서 3시간 20분 정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산차에 따라 분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산차가 높은 개체나 이전에 사산 이력이 있는 모돈은 반드시 간호분만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좀 김정희 수의사 얘기 좀 들어보죠. 김정희 수의사님이 직접 농장을 다니시면서 이 사산이 많은 농장에서 실제 개선한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 농장을 다니면서 사산율이 높았던 농장에서 사산율을 개선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산율이 약 평균 3에서 5% 정도의 정상 사산율을 보였던 농장에서 급격하게 사산율이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산 태아로부터 검사를 통해 제가 서코바이러스의 감염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모돈 전체 번식동군에 서코플렉스 백신을 접종을 해서 사산율을 낮췄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간호분만이 잘 되지 않는 농장에서 사산율이 높았기 때문에 간호분만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분만 유도제를 농장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분만 유도제를 사용하게 되면 유도제를 주사한 이후에 24시간에서 뭐 30시간 사이에 한 70% 정도가 분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낮 시간에 분만을 시키고 따라서 간호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옥시토신을 분만 과정에서 좀 오남용하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요청을 했고 실제 옥시토신을 분만 과정에서 2번, 3번 찔렀던 것을 한 번 내지 한 번도 주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더니 오히려 사산율이 감소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말기돈의 체형이 너무 과비가 돼서 난산을 유발하고 이는 곧 사산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농장의 경우는 임신돈의 사료량을 조절해서 모돈 체형 관리를 통해서 사산율을 감소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도 이 분만 유도제를 정량을 써야 되는데 이 2배 이상 쓰는 농장을 봤어요. 그러면서 사산이 많이 느는 농장이 있어서 이 분만 유도제를 찌시더라도 꼭 정량에 맞게 찔러주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들을 봤습니다. 뭐 옥시토신도 정량보다 뭐 2배 또는 1.5배 이상 사용하는 농장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정량을 결정할 때 여러 실험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용량을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서 용법 용량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과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약효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약은 결국에는 부작용으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법 용량을 지키셔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 농장에서 이렇게 외음부 옆에 찌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목에 찔렀을 때랑 이 옥시토신을 이제 외음부에 찔렀을 때랑 좀 용량을 좀 달리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근부, 즉 목에 우리가 주사를 할 경우에는 근육 주사입니다. 그런데 외음부의 옆에 주사하는 것은 이제 피하에 놓는 주사 방법이기 때문에 근육과 피하 또는 뭐 정맥 주사했을 때 각각 약물에 흡수되는 그 흡수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주사 부위에 따라서 반드시 용법, 용량을 다르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분만 지속 시간과 사산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헤모글로빈 농도와 사산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